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권역별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재공모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도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인천시가 이를 대비해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부평과 계양의 동부권을 비롯해 중동 옹진의 서부권, 미추홀 연수 남동의 남부권, 서구와 강화의 북부권 등 4개 권역입니다. 사업비는 1조 605억 원, 1일 1,5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의 중복이라를 예방을 하고 국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권역별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행정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별로는 TF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 수용성입니다. 혐오 기피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시는 지난 7월부터 지역 주민들과 자원순환시설 선진지 견학은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선 기초지자체에는 최대 1,00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00억에서 500억 원 규모의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동시에 매년 17억 원에서 43여억 원의 주민지원기금과 최대 100여 원의 반입협력금 등 주민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지원 규모는 동부권 1,000억 원, 서부권 830억 원, 남부권 1,100억 원, 북부권 8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소각장을 설치 않는 군구에는 1년에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또 시는 지역의 공공 민간 소각장을 병행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간 소각장은 서구에 3곳, 남동구 2곳, 중구 공항 소각장 1곳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광역화가 잘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저희가 민간 시설의 소각장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적 있게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날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선 인천시를 비롯한 4자 협의체는 3차 공모 실패에 대비해 직권 선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도권 3개 단체장은 지난 16일 내년 3월까지 대체 매립지 재공모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면접과 인센티브 등 세부 내역을 담은 공모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 지역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과 함께 대체 매립 확보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 발표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김포 감정역 설치론이 등장했는데요. 인천 불로동 대신에 김포 감정동에 5호선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앞. 주민들이 감정역 설치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인근 도로에도 감정역 관련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가 12월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중재안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김포에서 감정역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갈등을 겪던 인천시와 김포시는 각각 주장하는 연장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3개 역사와 서구 불로동 1개 역사를 거쳐 김포 장기역으로 향하는 노선을, 김포시는 검단 신도시 1개 역사와 불로동 1개 역사를 거치는 노선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재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인천 불로동 대신 김포 감정동에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특히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경찰서역 설치와 함께 감정동과 불로동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역사의 위치는 감정동의 열악한 교통 상황을 볼 때 감정동에 위치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곳이 감정동이 아닌가 싶어요. 뭐 교통,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인프라 여러 가지 것들이 감정동에서 지금 많은 소외가 받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위주로 많은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장관님께 감정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 정도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당 정치권이 역사 신설 관련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중재안에 감정력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떠오른 감정력 설치론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부 노선에 대한 찬반을 떠나 빠른 사업 진행을 바라는 반응과 함께 정차역이 많아지면 소요 시간도 길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노선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노선 관련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실제 중재안이 나온 뒤에야 감정력 설치 등 역사 위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강 수상버스에 대해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수상버스 운항을 위해 선착장과 선박 건조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업자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한강 수상 버스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먼저 실효성입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의 시간당 수송량은 6,000명. 연말까지 예정된 5편성 차량 10대가 추가 투입될 경우 시간당 수송 능력은 2,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199명 정원이 수상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넉 대 운항을 가정했을 때 예측되는 승선율 20%를 대입하면 출퇴근 시간 기준 1시간 30분간 수송 능력은 300명도 채 안 됩니다. 증차하는 것만으로도 2,000명 정도가 더 수송할 능력이 생기고 총 8,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데 리버버스는 1시간 반 동안 최대 보통 이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280명도 운항합니다. 280명 정도. 맞습니까? 예. 이게 교통수단으로 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대체 수단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수상버스 운항을 위해 선착장 조성 비용 208억 원, 선박 열척 건조 비용 500억 원 등 70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선박 건조 비용인데 사업자가 아닌 서울시가 선박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크루즈에서 할 때 그 6척 정도는 그 이크루즈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선박을 다 우리 그 SC존으로 구입한 맞습니까? 예. 왜 그러죠? 요 노선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활성화되면 더 많은 배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이거를 확보하는 거는 우리 같은 공기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여기에 12전액으로 선착장을 조성하지만 운영 수익 발생 시 사업자와 5대5로 나누도록 합의했으며 운항 결손이 발생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있어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효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정대로 내년 9월 선박 5척을 먼저 건조해 수상버스 운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전기장판은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자칫하면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까맣게 탄 집기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장판 화재로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663건, 연평균 200건 안팎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해 매년 수십 명의 사상자와 1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위험성을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실험해봤습니다. 전원을 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전기장판의 온도는 30도 안팎. 10여 분 뒤 온도는 5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접힌 부분과 접히지 않은 부분의 온도차는 20도가 넘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장판을 접어 사용하거나 라텍스와 같이 불이 잘 붙는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꺼운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을 이용하고 외출 시에는 전원을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장판 사용 시에 두꺼운 매트릭스나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게 되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코드를 뽑아 놓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잠깐 껐다가 다시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관할 땐 장판을 접지 말고 돌돌 말아 보관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아야 다음번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겨울철 난방기기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방한용품을 지원합니다. 계양구는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독거노인을 비롯한 지원 대상자 40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겨울 이불과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이 지급됩니다. 한편 계양구는 해마다 취약계층을 위해 방한용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430여 명에게 겨울 이불과 장갑, 목도리 등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인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 발의에 나선 인천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영희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안을 내놓게 된 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마련된 조례는 실은 이미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는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인천에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가치가 존재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조례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요. 이들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문화관광 해설사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는 그 실비 지원, 또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포함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수한 해설사와 기여한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해서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조례가 생기게 되면 인천 지역 문화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조례는 인천시의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적으로 양성된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인천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인천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밖에도 바다 해설사가 있는데 현재 좀 해수청 해양수산부에서 직속으로 관리했는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운영이 지금 중지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조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삽입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이었습니다.